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만약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끄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몇 분밖에 되지 않는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현재 돈을 벌고 계신가요? 돈을 벌고 있다면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계신가요? 저는 이 새로운 마인드를 장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동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죠. 세상의 이치가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고작 마인드 하나 바꾼 것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인드를 장착함에 따라서 돈보다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 얘기를 아직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돈이 돈을 벌고 내가 남의 시간을 사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이끌어내야 완전히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근로소득이 전부인 줄 알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 공부, 자격증 공부, 업무 기술 공부 등 회사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공부를 부단히 열심히 했었고, 고과를 위한 인맥 관리도 열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와이프의 권유로 어느 한 유튜브 동영상을 봤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익남의 절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였어요. 아마도 그때는 제가 워낙 회사에 미쳐있을 정도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와이프가 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묘하게 공감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었고, 그 이후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부동산 투자 관련을 많이 보여줬던 터라 송사무장님, 부익남, 다니TV 등 여러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관심이 생겨져서 투자계의 정석격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엑시트, 아빠의 첫 공부 등 여러 투자 마인드 관련 책을 읽었었습니다. 평소에 전혀 책을 읽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 그런지 술술 재밌게 잘 읽혀졌었고, 저의 마인드는 어느새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회사의 깊은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란 개인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하게 월급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무한 경쟁을 시키고 진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약간의 당근을 주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퇴근을 하고 나서도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끝없는 야근을 하게끔 하며 고과, 자격증, 사내 경력을 키우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살인적인 경쟁을 시키면서 도태되면 나가라는 분위기를 조장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너 없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 네가 과연 이 월급을 나가서 벌 수 있겠냐 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가족과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쉼없이 일하고 많은 매출을 올리는 사람,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사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회사가 가정의 행복까지 챙겨준다는 식으로 포장하지만요. 그리고 부익남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가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 라는 질문이죠.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진급하고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우선 회사는 피라미드 구조이므로 임원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튕겨나갈 가능성이 크고, 설령 잘 되어서 임원이 되더라도 한평생 회사에 올인하였으니 퇴직을 하였어도 나의 아이들, 배우자하고는 서먹서먹한 관계까지 되는 슬픈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때는 너무 열심히 하려는 나머지 아이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열심히 출장을 다녔었고, 저녁 회식과 접대 때문에 아이가 커가는 과정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말 부부가 아닌 연말 부부를 했었죠. 그렇게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서 달려왔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꼭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사상과 같이 회사도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한 곳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저는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하게 된 것입니다. 60세까지 거의 반평생을 회사에 헌신하게 되어도 누구나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정년퇴직은 매우 무서운 단어입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는데 회사는 이제 너는 늙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어, 이제 나가 라고 하며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보통이라면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노력했으면 인지상정으로 인생 끝날 때까지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회사는 우리의 인생 따위는 1도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회사에 헌신하고 노력했느냐는 신경도 쓰지 않고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런 회사에 내 평생을 투자하다가는 나중에 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내고 퇴직한 사람들도 회사에 나와서는 프랜차이즈 창업하다가 망하고 또 택시 기사를 하기도 하고
하고 택배 상하차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늙은 노인이 하기에는 힘든 직업이 되기 마련이죠. 인생은 의외로 짧고 시간도 빨리 지나갑니다. 내 평생을 바치다가 결국 버려지는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우리는 회사에서는 돈 받는 만큼의 역할만 충분히 해주고 그 남는 시간에 투자든 사업이든 내가 밖에서도 자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라는 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사는 한때 사회 초년생인 우리들을 채용해 주어서 딱히 회사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실적이 있지도 않은데 매달 돈을 주는 그런 아량을 베푼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투자이고 묘한 방법으로 그 투자한 것의 이상으로 착취를 하게끔 하는 무서운 조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섭리를 잘 알고 회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시간은 돈이 아닌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인데 말이죠. 나를 갈아 넣어서 야근과 갖은 노력을 해서 1년에 한 번 성과급으로 1000에서 2000만원 정도 받게 되면 정말 큰 성취를 해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직원들이 본인을 갈아 넣어서 만든 거고 회사는 그거 갈아 넣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갈아 넣은 시간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나 성과급으로 받는 그 금액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고 그 투자 대비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드시겠죠. 그건 바로 직장 월급 외에 수입을 만들고 자생적인 원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 월급만큼을 월세로 받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원을 벌려고 하면 일반 은행 이자로 따지면 은행 이자가 1%라고 치면 36억 원 있어야 한 달에 이자로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로 하면 수익률이 낮으니까 일반 상가나 원룸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라고 해보죠. 그러면 12억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6%까지 된다고 하면 6억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은행 이자가 아닌 것에는 그만큼의 리스크와 세팅의 노동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을 더 올려서 하게 되면 그만큼 준비하는 인풋 비용이 줄어들겠죠. 여기에 더 더해서 이 수익률을 20에서 30%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면 그만큼 인풋 비용이 확실히 덜 들어가니까 보다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행 이자보다 또한 일반 상가나 원룸 수익률보다 높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를 돌렸다고 해봅시다. 투룸, 쓰리룸 같은 것을 임차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증금 1000에 월 70이라고 치면 그곳을 임차해 놓고 내부 안을 가구와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 1000만원으로 꾸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2000만원을 투자했고 30일 매일이 만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 20일로 생각을 해보죠. 또한 하루 숙박 비용을 대략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200만원의 입금이 되는 겁니다. 수입이 200만원에 월세 70만원, 추가 관리비나 청소비 등 대략 3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대략 순수입이 1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2천만원을 투자해서 월 순수익이 100만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60%라는 미친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개를 하면 월 500만원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월 20일이 매번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니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면 500만원이 아니라 대략 300만원 수입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이런 에어비앤비를 2천만원씩 5개를 했고 총 인풋대 금액은 1억인데 이 1억을 투입해서 최소한 300을 벌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인풋은 적게 들어가고 수익률은 36%까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인풋이 적게 들어가지만 내 노동력이 일부 들어가게끔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과 접목한 사업의 형태를 회사에 다니면서도 꾸준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고시원을 선택을 했었고 고시원도 단순히 임차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사업을 하는 형태를 접목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접목한 사업은 내가 항상 그 점포에 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살렸었고요.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매우 우수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 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새로운 마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어차피 100세 인생에서 60세가 되면 나올 회사이고 그러면 나는 미리 나의 재생 원동력을 만들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맨날 투자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은 부족하더라도 실천하는 그 실천력까지 곁들이자가 제가 깨달은 마인드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 해외여행을 기획해서 가게 되었을 때 어땠었나요? 가기 전에는 왠지 두렵고 낯설고 하는데 막상 준비해서 해외에 가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으셨나요? 이런 부동산 접목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다 보면 실패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실패하는 게 두렵다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회사에 나와서는 도태되는 삶이 됩니다. 이는 마치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 평생 운전은 안 하고 버스, 기차만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투자와 사업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하다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며 부족하더라도 더더욱 공부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게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리며 저는 지금도 이 고시텔 사업 이외에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성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노하우 등을 제 채널에서 앞으로도 많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라는 기차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두 발로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가야 합니다. 내가 300km의 속도인 기차를 타고 있더라도 기차가 300km로 달리는 것이지 내가 300km로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